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1부 김성민입니다. 코스피가 어제 외국인의 사자세에 힘입어서 강세를 유지하다가 기관의 막판 매도 공세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공습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국내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물가 전망치 하향 조정 등의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시리아, 러시아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증시 전반에서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은 금융감독원이 10개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 감리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시총 상위주 구성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900선을 향해 매일 조금씩 다가가던 코스닥은 재탈환을 다음 기회로 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공습 발언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부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11일 트위터를 통해서 멋지고 새로운 스마트한 미사일이 갈 것이니 러시아는 준비하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G2 간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11일이었죠. 3월 FOMC 정례회의에서 다수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표현해주면서 향후 통화정책 정상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 상황까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도원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원에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 닫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12일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상승 출발에 장중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였지만 장 막판에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4월 옵션 만기일을 맞아 기관들의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를 향한 공습 가능성을 밝히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 것의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시리아의 공습 위기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에너지와 화학, 건설 업종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개인은 731억 원, 기관은 1,518억 원, 동반 매도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2,346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그럼 코스피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는 0.06% 하락하면서 2,444.7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는 4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바이오테크 지수가 하락하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출회됐는데요. 특히 제약주가 큰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개인은 1,323억 원 매수 우위 보였고요. 반면 외국인은 399억 원, 기관은 915억 원 팔자 기조를 보였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0.44% 하락하면서 881.45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운수창고와 의약품, 의료정밀, 서비스업과 통신업, 음식료업 등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은행과 전기전자, 건설업과 화학, 비금속 광물 등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7,000원 오른 245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선주, 셀트리온과 현대차, LG화학 등도 올랐습니다. 이와 달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포스코, 삼성물산과 네이버 등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담고 덜어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 삼성전자 순으로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셀트리온과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순으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셀트리온과 삼성물산, 삼성 SDI 순으로 이름이 올랐고 기관은 삼성전자에서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네이버 순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네이처셀과 메디포스트, 카페24 순으로 물량 많이 담았고 기관은 BH와 테스, SK머티리얼즈 순으로 순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차바이오텍, 화진 순으로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바이로메드와 메디포스트, 제넥신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의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TI는 전일 대비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한 영향인데요. 오펙이 발표한 원유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오펙의 원유 생산량은 감소했고 선진국의 원유 재고도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락 출발했던 유가는 상승 전환한 뒤 낙폭을 줄이며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결과 0.37% 상승한 67.07달러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시리아 공습을 둘러싼 지정학적 우려가 다소 완화되고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은행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은행주가 시장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JP모건과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등 주요 은행주들이 모두 2% 이상 급등했습니다. 주요 은행주를 비롯한 금융업종의 실적 호조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S&P 500의 금융업종의 순이익은 1분기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리아 공습을 둘러싼 지정학적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시리아에 대한 공격이 언제 일어날 것이라고 결코 말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1.21% 오르면서 24,483.05포인트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은 1.01% 오른 7,140.25포인트에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0.83% 상승하면서 2,663.99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상승했습니다. 시리아에 대한 공급 가능성이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날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전일 대비 0.7% 오른 378.8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지수는 0.02% 소폭 상승했습니다. 7,258.34포인트로 종가 기록했고요. 프랑스 갸크 지수는 0.59% 오른 5,309.22포인트에 독일의 닥스 지수는 0.98% 오르면서 12,415.01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 일제히 오름세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양면시장 어떤 모습으로 시작 준비하고 있는지 예상 체결 지수 한번 짚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둘 다 빨간불 켜고 장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4.79포인트 정도 올라주면서 오늘 장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수는 2447.48포인트 기록해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5.02포인트 정도 올라주면서 장 열 것으로 보입니다. 886.47에 개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양장 모두 상승 출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장 시장 종목별로는 어떻게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역시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한번 보실 텐데요. 삼성전자가 1.39% 올라주면서 1%대 초반에 강세 흐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4,000원 올랐고요. 현재가는 248,400원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도 오늘 강세로 장 열 것으로 보입니다. 1.19% 정도 올라주면서 역시 1%대 초반의 강세 흐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현재가는 85,000원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24% 약세 흐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55만 8천 원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약세 흐름 속에 장 열 것으로 보입니다. 1%대 초반 약세 흐름 역시 보여주면서 1.01%로 파란불 켜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현재 시장입니다. 현대차 종목 0.33% 내리면서 약보합권에서 장 열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대비 주가 500원 정도 빠지면서 15만 1,500원에 오늘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0.78% 정도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고 장 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대에 가깝게 올라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전일 대비 주가 2,500원 정도 올라주면서 32만 4천 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LG화학은 오늘 약세로 장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0.26% 정도 하락하면서 장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000원 정도 빠지면서 37만 7천 원 현재가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물산 종목 0.36% 올라줬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장 시작을 준비하고 있고요. 전일 대비 주가 500원 정도 올라주면서 13만 9천 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네이버는 현재 보합권에서 장시장 예고하고 있습니다. 75만 7천 원 보여주면서 오늘 변함없이 장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CJ 오쇼핑 종목이 0.05% 올라주면서 강보합권에서 장시장 예고하고 있습니다. 소폭 올라주는 모습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요. 파라다이스 종목이 0.7% 정도 올라주면서 1%대에 가까운 강세 흐름 시연해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50원 정도 올라주면서 21,55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 종목이 2.07% 정도 올라주면서 2%대 초반에 강세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400원 정도 올라줬고요. 19,7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 종목은 0.42%, 0.5%에 가까운 강세 흐름으로 오늘 장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500원 정도 오른 12만 5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스코 ICT 종목이 강세입니다. 1.49% 올라주면서 1.5% 가깝게 올라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 대비 주가 110원 정도 오른 7,51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서 종목 또한 약세로 장 열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오늘 파란불 켜고 장 시작 준비하고 있습니다. 0.74% 정도 내리면서 1%대 가까운 약세 흐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 200원 정도 빠지면서 27,000원에 오늘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CJ E&M 종목이 0.11% 정도로 올라주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00원 정도 올라줬고요. 96,600원 보여주면서 오늘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GS홈 쇼핑 종목이 0.06% 올라주면서 17만 8,900원에 개장 준비하고 있고요. SFA 종목은 0.1% 올라주면서 33만 500원에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젠백스 종목은 1.04%로 약세로 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8년 4월 13일 금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51포인트 내린 2,442.7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의약품과 의료정밀, 운수창고가 2%대의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또 음식료품과 종이목재, 철강금속과 기계, 운송장비와 유통업 등이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화학과 비금속 광물, 전기전자와 건설업, 은행 등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순매수에 0.29% 오르면서 245만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 감소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증권사 분석에 힘입어서 3.45% 상승했습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25% 내린 반면 셀트리온은 0.17%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한 현대차와 LG화학, KB금융과 신한지주 등이 올랐고요. 현대모비스가 4.01% 내렸으며 포스코와 삼성물산, 네이버와 삼성생명, 한국전력 등은 하락했습니다. S오일은 이익 성장 기대감에 2.62% 올랐습니다.
삼성전기가 MLCC 업황 호조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에 6.95% 상승했습니다. 삼성전기는 장중 11만 6천 원을 찍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 등으로 6.55% 내렸습니다. 지주사인 한진칼도 6.42%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 언론사는 한진그룹의 차녀인 조현민 전무가 최근 대한항공의 광고 대행을 맡은 한 회사와 회의 중에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음료수병을 던지고 물을 뿌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회의 내용이 흡족하지 않아 조 전무가 물병을 바닥에 던진 것일 뿐 직접 얼굴에 뿌리지 않았다며 이후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너 리스크로 하락했던 삼양식품이 저가 매수세 유입에 6.1% 올라 8만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경영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삼양식품은 앞서 8만 원을 이탈해 7만 원대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또한 IHQ가 최대 주주인 딜라이브의 지분 매각 중단 소식에 16.1% 내렸습니다. 이날 상승한 종목은 총 415개, 하락한 종목은 408개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3.93포인트 내리면서 881.45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나흘 만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오락문화가 2.03% 내린 반면 정보기기와 반도체, IT 부품 등은 2% 이상 올랐습니다. 음식류 담배가 7.33% 급등했지만 제약은 3.48%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상당수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각각 1.6%와 2.93% 내렸습니다. 신라제는 0.67% 상승했지만 바이올메드와 HLB, 제넥신이 각각 9.5%, 6.9%, 6.95% 밀렸습니다. 또한 CJ ENM과 펄어비스, 티슈진, 휴젤, 스튜디오 드래곤 등이 내렸습니다. 카카오엠은 3.06% 올랐으며 포스코캠텍이 0.59%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네이처셀은 일본 보건복지부로부터 치매치료 줄기세포의 기술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또한 SK머티리얼즈는 8.83% 올랐습니다. ESV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바이오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ESV는 전일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공시하면서 조달 자금 중 100억 원을 바이오 메디컬 사업 투자를 위한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공시했습니다. 네이처셀을 비롯해서 SCI 평가정보와 셀루메드, 태양CNL, ESV 등 5개 종목이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이날 상승한 종목은 611개, 하락한 종목은 560개였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3.2원 오르면서 1069.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해 볼 특징주는 삼성증권입니다. 배당 착오로 인한 유령 주식 사태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던 삼성증권의 주가가 어제는 소폭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증권은 전거래일 대비 0.71% 오른 35,7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배당 사고가 발생한 지난 6일부터 전날까지 계속 하락하다가 닷새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사고 이후 4거래일 동안 주가가 10% 넘게 떨어지자 개인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증권의 오늘장 출발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소폭 상승했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조정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1.12% 빠지면서 35,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확인해볼 특징주는 차바이오텍입니다. 차바이오텍이 물적 분할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차바이오텍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물적 분할과 사내이사 선임, 정관 변경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분할 대상은 기존 사업 부문 중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사업과 기초 연구 부문이며 차바이오텍이 신설회사 발행 주식을 100% 취득하는 단순 물적 분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차바이오텍은 이번 분할을 통해 세포치료제 개발 사업 부문의 전문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업 집단 차원에서의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을 개척해서 장기적으로 수익 창출을 통한 주주가치 극대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차바이오텍의 현재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바이오텍 오늘 하락 출발해서 여전히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3.4%까지 하락하면서 22,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확인해볼 특징주는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이 일본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기술 실용화를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이날 네이처셀은 알바이오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이오스타 줄기세포 기술연구원의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기술이 일본 후생성으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3번의 예비심사와 2번의 본심사를 거쳐 치매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기술에 관한 안정성 및 유효성을 입증받고 지난달 19일 승인 적합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연구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승인된 재생의료 등 제공 계획을 후생성에 제출했으며 후생성은 이를 지난 11일 수리해 승인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네이처셀 오늘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3%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1,200원가량 오르면서 36,000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짚어볼 전일장 특징주 신세계 인터내셔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화장품 부문의 성장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화장품 부문의 영업이익 기여도가 올해 40에서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패션 회사에서 화장품 회사로 변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새로운 캐시카우로 떠오르고 있는 색조 화장품 브랜드인 비디비치의 판매 수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현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0.79% 빨간불 켜면서 12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 모습과 특징주 4종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밤 아시아 주요국 시장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시죠. 아시아 주요 증시가 어제는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시리아 사태 때문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26.82포인트 내린 21,660.28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미국의 시리아에 대한 군사 행동에 대한 경계감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위험 회피를 위해서 주식을 매도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대만 각권 지수 살펴보시죠. 대만 각권 지수는 전장 대비 18.73포인트 내린 1955.2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급 반등했던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들이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에 대한 우려 속에 지난밤 다시 하락한 영향으로 대만 증시의 투자 심리 또한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증시 만나보시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27.92포인트 내리면서 3,180.16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과 무역 갈등을 보이고 있는 중국 증시 또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고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짚어보시죠. 네, 오늘장 출발 구간 양장 지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장지수 어제 모두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양장지수 모두 빨간불 켜면서 상승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0.49%의 오름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2454.5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는 0.4%의 상승폭 보여주면서 885.0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양장 지수 흐름 짚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업종과 종목들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실 텐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현황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대체적으로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는 코스피 시장 모습입니다. 업종 중에 은행 업종이 2.63% 오르면서 거의 3%대에 가까운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2.6% 상승하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우리은행 종목이 3.45% 올라주면서 3%대 중반의 강세 흐름으로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450원 정도 올랐고요. 현재가는 15,0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은행은 0.15% 올라주면서 오늘 장 시작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전일 대비 주가 10원 정도 올라주면서 6,630원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은행은 1.88% 올라주면서 2%대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3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6,250원에 오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전기전자 업종이 1.73% 올라주면서 1%대 중반의 강세 흐름 역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2%대 가깝게 상승폭 키워주고 있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삼성전기가 3.03% 정도 올라주면서 3%대 초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500원 정도 올라줬습니다. 현재가는 11만 9천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대원전선 우선주 종목이 2.34% 올라주면서 2%대 초반의 강세 흐름 현재까지 이어가주고 있고요. 전일 대비 주가 75원 정도 올라주면서 3,28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기와 더불어 삼성전기 우선주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2.19% 올라주면서 2%대 초반의 강세 흐름 역시 시연해주고 있고요. 전일 대비 주가 1,050원 정도 올라주면서 49,0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구간에서 의료정밀업종이 0.97% 올라주면서 1%대 가까운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덴티움 종목이 가장 큰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2.12% 정도 올라주면서 2%대 초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07,200원 보여주고 있고요. 우진 종목이 0.72% 올라주면서 1%대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40원 정도 올랐고요. 5,570원 현재 구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KC 종목은 0.23% 올라주면서 강보합권에서 현재 구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50원 정도 올랐고 현재 가격은 21,7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제조업종도 강세입니다. 0.65% 정도 올라주는 모습으로 현재 구간 이어가고 있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가 2.14% 올라주면서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900원 오른 85,800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통신업종은 현재 1.54% 정도 내리면서 1%대 중반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인스코비 종목이 2.76% 내리면서 2%대 중반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250원 빠졌습니다. 현재가는 1,5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SK텔레콤이 1.53% 정도 하락하면서 1%대 중반의 하락 흐름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4,000원 정도 빠졌고요. 현재가는 22만 5,5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약품 업종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진원생명과학 종목이 4.92% 정도 내리면서 5%대 가깝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70원 정도 내렸고요. 현재가는 7,1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일 제약 살펴보시겠습니다. 3.85% 약세 보이면서 오늘 장 초반 보내고 있고요. 전일 대비 주가 2,000원 빠진 48,600원에 오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 흐름까지 함께 하셨고요.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순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종목이 1.92% 내리면서 2%대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48,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249만 8천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 종목이 현재 1.14% 정도 올라주면서 2%대 초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800원 정도 올랐고요. 현재가는 85,800원 보여주면서 현재 장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는 오늘 보합권에서 장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가 역시 전일과 변함없이 12만 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 종목 다음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33% 정도 내리면서 현재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는데요. 0.66% 하락해주는 모습 현재 구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500원 정도 하락하면서 15만 1,500원 현재 구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전력 종목도 다음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15% 정도 상승하면서 오늘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50원 정도 상승했고요. 현재가는 34,2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종목 함께 하시겠습니다. 0.13% 정도 올라주면서 오늘 장 열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000원 올랐고요. 현재가는 75만 7천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0.72% 정도 올라주면서 1%대에 가까운 강세 흐름 보여줬고요. 전일 대비 주가 1,000원 정도 올라주면서 현재가는 13만 9,5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종목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1.71% 올라주면서 2%대 가깝게 현재 구간에서 상승해주는 종목입니다. 5,500원 정도 올라주면서 32만 7천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음식료 담배 업종이 4.36% 정도 올라주면서 4%대 중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줬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이처셀이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13.75% 올라주면서 14% 가깝게 올라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4,450원 정도 올랐고요. 현재가는 39,2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MSC 종목도 강세입니다. 4.97% 정도 올라주면서 5%대 가깝게 올라주고 있고요. 전일 대비 주가 750원 정도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15,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아미코젠이 2.75% 올라주면서 거의 3%에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050원 올랐고요. 41,100원 보여주면서 현재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락문화 업종이 1.38% 정도 올라주면서 1.5%에 가깝게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에머슨 퍼시픽 종목이 3.37% 올라주면서 3.5% 가깝게 올라주는 모습 현재 구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250원 정도 올라주면서 현재가는 36,9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YG 엔터테인먼트가 3.02% 정도 올라주고 있습니다. 3%대 초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 대비 주가 900원 올라주면서 37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JYP 엔터도 현재 강세입니다. 2.36% 올라주면서 2%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 대비 주가 550원 정도 올라주면서 2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현재 출판 매체 업종이 1.17% 하락하면서 2%대 초반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으로는 어제 올랐던 카카오 M 종목이 4.55%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5%대 가까운 낙폭을 시연해주고 있고요. 전일 대비 주가 4,900원 하락하면서 현재가는 102,8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트웍스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3.59% 내리면서 파란불 켜고 현재 구간 보내고 있고요. 전일 대비 주가 140원 내리면서 3,76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까지 함께 하셨고요.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ENM 종목이 0.99% 상승하면서 현재 1%대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주가 900원 정도 올랐고요. 91,5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메디톡스가 파란불 켜고 현재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0.43% 정도 내리면서 0.5%에 가깝게 낙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100원 정도 빠졌고요. 722,7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M 종목이 현재 5.2% 하락하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주가 5,700원 정도 빠져주면서 현재 가격은 101,800원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미팜 종목까지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1.16% 정도 하락하면서 1%대 초반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 대비 주가 450원 정도 빠지면서 38,4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셨고요.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출발 구간 수급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은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은 3거래일 연속 팔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이 41억 원, 외국인은 154억 원가량 물량 담아주고 있고요. 기관은 199억 원가량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49억 원, 기관은 13억 원가량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159억 원가량 매도세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는 개인이 1,558계약가량 덜어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882계약, 기관은 999계약 담아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동향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오늘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증권가에서는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증권가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 제시한 하이트진로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본격적 개선은 2분기 이후 확인이라는 제목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리포트는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 제시해 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짚어보시죠. 네, 하이트진로의 1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158억 원과 175억 원으로 이익 기준 시장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최근 차미술 후레쉬를 17.2도로 인하하는 등 전면 리뉴얼을 단행하고 있는데요. 관련 비용의 상당 부분이 1분기에 인식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 부진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맥주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면 매출액이 1,481억 원으로 소폭 증가하지만 영업 적자는 30억 원 수준으로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 2분기부터 판매를 본격화한 필라이트의 매출이 더해지고 수입 맥주 판매 성장이 지속되는 중인데요. 반면 레귤러 맥주 브랜드인 하이트는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수입 맥주 시장 전반이 다양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소주 부문도 짚어보겠습니다. 매출액은 2,553억 원으로 미미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업이익률은 8%로 구조조정이 있었던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개선되지만 2016년 1분기의 14.8%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리뉴얼 관련 비용이 선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먼저 1분기 실적과 제품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올해 실적에 관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트진로의 2018년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 9,546억 원, 그리고 1,516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주 부문에 있어서는 2.3%의 매출 성장과 12.5%의 영업이익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제적 도수 인하를 통한 점유율의 추가 획득은 이익 상향 요인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짚어줬는데요. 맥주 부문의 매출액은 신제품과 수입 맥주 구색 다양화에 힘입어서 6.2% 증가하고요. 이에 따라서 영업흑자가 영업비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리포트는 짚었습니다. 필라이트와 수입 맥주의 매출액은 올해 각각 1,440억 원과 1,53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레귤러 맥주의 매출 기여도는 전년의 85%에서 77%로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과 레귤러 맥주의 판매 부진을 반영해 2018년 19년 EPS 전망치를 각각 13.1%, 12.5%로 하향 조정했다고 리포트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의 3만 원에서 2만 7천 원으로 하향했고요. 다만 점진적인 가동률 상승에 따른 자기자본 이익률의 구조적 개선 가능성 때문에 매수 투자 의견까지 제시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하이트진로의 1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전망까지 제시해준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짚어보시죠. 네, 첫 번째로 내용 살펴본 하이트진로의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트진로 1분기 실적 부진이 예상되면서 현재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2.13% 빠지면서 2650원의 거래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하이트진로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만나보시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리포트입니다. 네이버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해주고 있는데요. 멀티엔진 성장 전략이라는 제목하고 있습니다. 외형 성장에 대한 전망과 비용 상승에 대한 내용까지 짚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짚어보시죠. 네, 네이버의 1분기 실적은 외형 성장이 두 자릿수로 지속될 전망이지만 비용 상승도 감안해야 한다고 리포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고 부문은 비수기와 전년 동기의 높은 기저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다만 평창올림픽 관련 물량이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비즈니스 플랫폼과 IT 플랫폼 부문은 상대적으로 강한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건비와 마케팅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AI 사업과 라인의 핀테크 사업 관련 인력이 늘어나면서 고정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력 규모 증가에 따라 분기별로 미리 분산해 인식하는 연간 예상 성과급 규모도 전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AI 사업 마케팅비도 작년 4분기 중반에 본격화돼서 올해 1분기에는 좀 더 많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리포트에서는 네이버 주가의 촉매제는 결국 성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력 충원과 투자는 결국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연초에는 서비스 개편과 신규 모바일 앱 출시 등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신규 서비스를 짚어보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네이버의 스포어팜을 2월에 스마트 스토어로 개편했는데요. AI 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통계, 마케팅 기능을 강화해서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를 위한 클라우드형 스마트 스토어 플랫폼으로 변모했습니다. 개편 후인 3월 순 방문자 수는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 스토어는 쇼핑과 결제, 검색 광고 사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라고 리포트는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신규 서비스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스노우 잼 라이브라는 서비스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서비스 잼라이브입니다. 자회사 스노우는 2월에 실시간 퀴즈쇼 모바일 앱 잼라이브를 출시했는데요. 이용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고요. 동접 수는 7만 명에 근접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스폰서 광고와 하트 아이템의 유료화 등 수익화, 플랫폼 기업 가치 자극 가능성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라인은 올해부터 핀테크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라인 파이낸셜로 자체 인력 충원 외에도 해외 현지 주요사와의 제휴로 사업 속도를 증진하고 재무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라인페이는 대만 1위 결제기업 아이패스 그리고 태국 1위 통신사 AIS와 제휴를 하면서 사업 저변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2분기에는 일본 노무라와 JV 형태로 라인증권 또한 설립할 예정이어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인터넷 종목들의 주가는 최근 페이스북 스캔들로 활력을 잃었었습니다. 점차 반등하고 있긴 한데요. 규제 이슈의 경우 네이버는 이미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을 하고 공정위 대응을 해오는 등 새로운 악재가 아니라고 리포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올해 본사는 커머스, 해외는 핀테크, 모바일은 신규 서비스 등 멀티엔진 성장 전략 체제로 달려가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리포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커머스와 핀테크 그리고 신규 서비스 출시 등으로 좋은 기대감 가져볼 만한 네이버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짚어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인 네이버의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라인의 비용이 증가하면서 1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전거래일 대비 0.4% 밀린 75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네이버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전해드리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전해온 리포트인데요. SK네트워크스 종목에 대한 내용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저하고 비용 증가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제목 보여주고 있는데요. SK네트워크스 종목에 대한 역시 1분기 영업이익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네트워크스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4% 감소한 262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유소의 마진 하락과 판매량 감소, 2017년 3월 LPG 사업 매각에 따른 이익 감소, 또 SK매직의 공격적 마케팅 비용 집행, 타이어 매장 확장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이 실적 부진의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사업 부문별 영업이익은 휴대폰 유통이 199억 원, 무역이 145억 원, 주유소 57억 원, 렌터카와 경정비가 65억 원, 가전 렌탈 41억 원, 워커힐은 31억 원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2분기까지 마케팅 비용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384억 원이 기대가 되고 있지만 2017년 2분기 일회성 조직 효율화 비용 200억 원 등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은 아니라는 리포트의 설명입니다. 네, 먼저 1분기 영업이익과 2분기의 전망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3분기에 관한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3분기부터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의 본격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8년 영업이익 1,801억 원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렌터카 운영 대수는 10.2만 대, 그리고 중고차 매각 대수는 1.4만 대, 가전 렌탈의 계정 수는 160만 개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SK매직 인수 이후 브랜드 교체, 신제품 출시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을 상반기에 집중할 계획인 SK네트워크스인데요. 하반기 가전 렌탈 마케팅 비용 축소, 주유소 마진의 정상화, 경정비 비용 축소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목표 주가는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을 반영해서 리포트는 7,400원으로 하향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해줬고요. 먼저 주유소의 구조적인 마진 개선은 어렵지만 그룹사와의 관계 등을 감안했을 때 하반기에 정상화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렌탈 사업은 마케팅 비용의 증가에도 시장 성장세 이상의 회원수 증가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 문제라고 짚었는데요. SK네트워크스는 렌탈 시장 성장률 10%보다 높은 회원수 증가세를 시연 중이라고 합니다. 회원수의 증가는 미래 실적 성장의 기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상반기에 실적 개선 모멘텀은 부족한 상황이지만 18년 예상 PER은 15배로 렌탈업체 평균 PER 18배 대비 저평가돼 있다고 진단을 해줬습니다. 네, 올 3분기부터 의미 있는 실적 개선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SK네트워크스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확인해 보시죠. 네, 세 번째 종목 SK네트워크스의 자세한 현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네트워크스 주유소의 마진 하락 영향으로 1분기 실적 부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3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0.36% 빠지면서 5,500원의 거래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SK네트워크스의 현재가 짚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까지 만나보시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제시한 시젠 종목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소리 없이 강하다라는 제목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젠의 1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부터 리포트는 전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시죠. 네, 시젠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250억 원, 영업이익이 47억 원으로 대체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며 사상 최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42억 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시향 매출이 172억 원, 장비 기타 매출은 7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감염성 시향 매출은 68억 원, 호흡기 시향 매출은 67억 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소화기계 등 기타 시향 매출은 37억 원으로 높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영업이익은 43억 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률은 17.9%로 2% 오를 전망이고 수익성이 높은 시향 매출 비중 확대로 매출 원가율이 32% 좋아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연구개발기의 증가 등으로 판관 비율은 50.1%로 소폭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 외 손익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 관련 손익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작년 4분기 말 기준 달러와 유로 순자산은 약 400억 원으로 환율이 10원 상승하면 약 4억 원의 환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리포트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먼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분기 사상 최고가 예상되고 있다는데요. 이어서 올 한 해 영업이익에 관한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즌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995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시향 매출은 699억 원, 장비 기타 매출은 296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영업이익은 184억 원으로 30%대의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시향 매출의 증대로 영업이익률은 18.5%로 높아지겠다고 리포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목표 주가를 45,000원으로 9.8% 상향한다고 리포트는 전해줬습니다. 수익성 개선이 이어지기 때문에 목표 PBR은 6.8배에서 7.7배로 높였기 때문이라고 리포트는 전해줬고요. 투자 의견 또한 매수 유지해줬습니다. 올해도 높은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시젠 종목이었습니다. 네, 올해 실적 개선으로 높은 성장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젠이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까지 이어서 짚어보시죠. 네, 마지막 종목 시젠의 자세한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젠 현재 2% 넘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2.76%의 상승폭 기록하면서 현재가 37,2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젠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시젠 종목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개장 특징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아나운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이 신약 올리타 개발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약품 현재 5% 넘게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4.99%까지 빠지면서 51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자체 개발에 허가받은 첫 신약으로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표적 치료제인 올리타 개발을 중단하기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발 및 판매 중단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약품은 경쟁 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어 올리타의 임상 3상 진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개발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확인해볼 특징주는 위지트입니다. 위지트가 자회사인 파워넷의 상장 기대감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네, 위지트 현재 구간에서 5% 가까운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1,78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상장위원회에서 파워넷과 현대사료 등 두 개사의 일반 상장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지트는 파워넷의 최대 주주로 지분 39.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워넷은 전력 변환 장치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1994년에 설립됐습니다. 작년 매출액은 1,226억 원, 순이익은 70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코스메카 코리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가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현재 구간에서 1.1%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64,600원의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5% 증가한 700억 원, 영업이익은 9.1% 늘어난 57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며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국내 고객사의 주문 증가로 분기 사상 최초 매출액 700억 원 달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확인해볼 오늘의 개장 특징주 코미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미코가 반도체 정비회사 확대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미코는 현재 2%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3,5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이날 코미코에 대해 고객사가 반도체 칩 메이커에서 반도체 장비 회사로 확대되고 있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34,000원에서 43,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연구원은 코미코의 1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액 378억 원, 영업이익 89억 원, 영업이익률 23.5%로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며 고마진의 신기술 코팅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23.4% 증가해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미코까지 오늘의 개장 특징주 4종목 짚어봤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우리 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현재 구간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등락률 상위 종목들을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만나보시죠. 코스피 시장 상승률 큰 종목들부터 한번 함께 보실 텐데요. 현재 NK 종목이 8.74% 정도 올라주면서 2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180원 올랐고요. 현재가는 2,24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미래 AING가 무려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7.58% 넘게 올라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1,000원 정도 올라주면서 현재 71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광토건이 현재 상승 전환했습니다. 5.67% 급등하는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전일 대비 950원 정도 올라주면서 현재 가격은 17,7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SG 충방 종목이 현재 2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6.43% 정도 올라주면서 6%대 중반의 강세 흐름 역시 시연해주고 있고요. 전일 대비 주가 180원 정도 올라줬습니다. 2,9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DSR 제강 종목이 5.78% 올라주면서 5%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전환한 DSR 제강 종목 현재 340원 정도 올라주고 있고요. 6,2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광명전기 종목이 5.1% 정도 올라주면서 5%대 초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상승 전환했습니다. 175원 정도 주가 올라주면서 3,6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률 큰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3일 제약 종목이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8%대 가깝게 하락률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7.69% 하락하면서 부진한 모습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주가 3,900원 정도 하락하면서 현재가는 46,8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YB로드가 오늘 하락 전환했습니다. 6.14% 하락하면서 6%대 초반으로 파란불 켜줬는데요. 전일 대비 주가 215원 정도 내리면서 오늘 부진한 흐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3,3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시스 종목이 오늘 하락 전환 역시 했습니다. 5.45% 정도 하락하면서 5%대 중반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 대비 75원 정도 하락하면서 1,300원의 거래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큰 종목들부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셀로메드 종목이 현재 상한가에 들었습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타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19,4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세 큰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코텍 종목이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9.67% 하락하면서 가격은 25,6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간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리포트는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라는 제목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의 자세한 동향부터 투자해볼 만한 섹터들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짚어주시죠. 네, 올해 코스피 200 기업들의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약 49조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1분기 실적 시즌에 주목해야 할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퍼사이클의 주인공이라고 불리는 IT 3인방입니다. 반도체와 프리미엄 가전, MLCC가 있는데요. 먼저 반도체의 관심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꼽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일 컨센서스를 7.5% 상회하는 15조 원의 잠정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디램 가격의 강세로 여전히 우호적인 수급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성수기 시즌 진입과 여전히 타이트한 수요와 공급 상황은 반도체의 가격 하락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리포트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프리미엄 가전으로는 LG전자가 관심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LG전자 역시 지난 6일 시장 전망치를 27% 상회하는 깜짝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요. 스타일러와 건조기 등 프리미엄 가전과 OLED TV의 판매 호조로 분기 1조 원의 이익 창출 능력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어서 MLCC 섹터입니다. MLCC로는 삼성전기가 꼽히고 있습니다. 글로벌 MLCC 1위 무라타의 차량용 MLCC 진입으로 인해 삼성전기의 반사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대만 업체들은 1분기 MLCC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다시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MLCC 쇼티지로 삼성전기는 2018년 사상 최대 이익이 전망되지만 아직 주가는 2010년 고점 대비 70% 수준이라고 리포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IT 3인방에 관한 관심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면세와 화장품 업종도 한번 주목해볼 만하다고 리포트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면세 업종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요. 2017년은 중국 단체 관광객의 매출 감소를 중간 유통상이 만회한 한 해였다고 리포트는 짚어주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중간 유통상의 성장과 해외 이익의 턴어라운드가 신성장 동력이라고 짚어주기도 했는데요. 중국인의 관광객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고 리포트는 짚어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화장품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채널은 한국 면세점이기 때문이라고 리포트는 조언까지 해줬습니다. 한편 2018년부터는 그동안 적자를 면치 못했던 해외 법인의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고 짚어줬습니다. 올해 최고를 달성했던 2014년 이익 지표의 경신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요. 주가는 아직 의심의 영역이라고 짚어줬습니다. 2014년에 성장 스토리 넘을 시기가 왔다고 진단해줬고요. 의심에 사서 확신에 팔자고 구체적으로 전해줬습니다. 다음으로 화장품 업종 또한 주목해 볼 만합니다. 작년 2분기부터 시작된 화장품 섹터의 감익은 1분기에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까지 해줬던 리포트였습니다.
네, 현재 사이클의 주도권 쥐고 있는 업종들 만나보셨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만나보셨습니다. 네, 증시원에어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장시작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